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미니는 그냥 미니다. 미니는 값비싼 장난감이다.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유준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6년식 미니의 컨트리맨 차량이고요. 올포 모델입니다. 2.0 디젤 모델이고요. 사실 우리가 컨트리맨, 그러니까 미니 차 자체를 처음 찍어요. 맞죠. 되게 타고 싶은 거죠. BMW 차량은 저희가 이제 도장 부시기로 몇 대 안 남았는데, 미니 차는 처음이라서 사실 이 차를 시승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설렜어요. 맞아요. 네, 너무나도 궁금했던 차량이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 시내에서나 뭐 거리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이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그만큼 차가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미니가 이 컨트리맨을 발표를 했을 때 미니 매니아들은 난리가 났었어. 왜냐면 미니는 사실 되게 작고 예, 그런 고카트 같은 매력을 가진 차인데, 이 컨트리맨은 미니의 브랜드에 맞지 않게 너무 크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덩치 큰 포도짜리 이 차가 어떻게 미니에서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미니 매니아들은 난리가 났었지. 관심이 집중됐겠네. 이거 망한다. 이거 잘못 만들었다. 더 이상 미니스럽지 않다. 라는 우려 속에서 출시를 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대박을 쳤지. 그래서 오히려 미니 쿠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차가 왜 또 그 미니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냐. 사실 미니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미니만의 작고 귀엽고 그런 고카트의 매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해소를 원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니가 이 차를 딱 출시를 했을 때, 이 차가 공간도 넓고 심지어 이거는 또 SUV라고 또 지칭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포도고 효율성 좋고, 하지만 또 미니만의 그런 동글동글한 귀여움과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뭐 그런 귀여움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니의 그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줬다는 거에, 그래서 판매량이 좋지 않았나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가 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의 좀 전면을 좀 살펴보면, 딱 전면을 보면 나는 드는 생각이 약간 하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차가 동글동글 하면서 라이트도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또 이 앞쪽 그 라인 자체들도 다 동글동글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하마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크고 그릴도 큼직큼직하게 맞아요. 했어. 그래서 이게 미니스럽게 작은 차지만 막상 봤을 때는 또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그런 포스? 약간 커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좀 이래서 좀 여성분들도 이 차를 또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나. 특히 남성들까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 어땠어? 너 보기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진짜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미니 찍는다 그래서 와 오늘 귀여운 차 탄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는데 귀여웠어. 근데 다가올수록 생각보다 안 작은데? 근데 안 작은데도 효씨 말한 것처럼 귀여운 포인트에 살릴 거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미니치고도 큰 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컨트리맨이었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도 너무나도 잘 만들었고, 또 나름 곳곳에 크롬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가? 맞아요. 약간 스포티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잡지 않았나 라는 디자인이고, 측면으로 오게 되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니에서 만든 SUV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자체도 조금 더 길이도 좀 길고, 그 다음에 높아. 그래서 약간 SUV 같은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옆면만 봤을 때는 느낌은 약간 왜 이렇게 소울이 생각이 나는지, 좀 비슷하네요. 소울 같은 약간 뭐랄까 CUV? SUV보다는 좀 작고, 그렇다고 승용 세단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약간 CUV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보다는 아무래도 전고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휠이 지금 17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차급에 비해서는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차는 또 특이하게 휠을 좀 튜닝을 해가지고 일반 이제 정품 휠은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품 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꽃빵 휠이라고 해가지고 미니의 그 휠을 조금 변형을 한 디자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얘는 휠을 튜닝은 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뭐 휠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적당하다라는 거고, 후면에 오게 되면 또 이 차에 또 얼마나 자신감과 자존심을 보여주는지, 또 컨트리맨이라고 그렇죠, 딱 써있죠. 엠블럼이 또 가운데 크게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리어 램프를 약간 길쭉하게 뽑음으로써 트렁크 공간을 열고 닫고 할 때에 대한 그런 면적 부분을 좀 확보한 그런 느낌도 잘 해놨다라는 거고, 역시 뒷모습도 둥글둥글해. 그렇죠.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하면서 그런 원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쓴 게 특징이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배기구는 지금 하나 빵꾸 뻥 뚫어놨는데, 역시 뭐 BMW 그 같은 계열사답게 좀 배기구에 대한 디자인은 사실 조금 아쉽죠. 아쉽다. 근데 뭐 뒷모습 자체도 그냥 미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귀엽지만 또 귀여우면서도 나름 포스도 느끼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는 여기까지만 보고 내부 들어올게요. 내부 딱 들어오면, 내부를 들어오면은 역시 정말 미니스럽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요소들이 많아. 특히 원형을 너무 많이 써서 다 진짜. 원이야. 송풍 구도 원,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닫는 도어 그 스위치도 그 다음에 이거 다 너무 원. 깜찍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뭐 기어 노브도 원, 다 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차를 정말 못 사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귀여운 요소들은 나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주는 모니터 자체도 약간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또 귀여움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독특한 거는 계기판의 속도기가 이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상당히 좀 독특하고 좀 미니만의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곳곳에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크롬을 씀으로써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영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내부에서도 준 거는 잘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버튼류의 이 종류들이 약간 항공기에 그런 맞아.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 또 버튼. 조작 버튼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참 미니스럽게 나름 매력스럽게 얘만의 독특함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지. 맞아요. 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그런 소재라서 뭐 차값이 그렇게 수입차 치고는 또 비싼 차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또 수긍해 줄만 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옵션을 좀 살펴보면,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BMW하고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또 얄쌍하고 조그맣게 약간 장난감 다루듯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써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물론 터치보다는 불편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귀엽게 잘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그 비행기 약간 그 이렇게 뜰 때 하는 스위치 버튼처럼 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독특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틀린 거는 또 크루즈 컨트롤이 이 차도 들어가 있는데, BMW들의 원래 크루즈 컨트롤은 왼쪽 손 쪽에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또 오른쪽 손 쪽에 이제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BMW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토로 해서 4개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 버튼도 이 크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은근히 또 잘 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옵션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의외였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게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의외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미니라는 차를 많이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핸들 열선이 또 빠져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의외였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아쉬운 거는 이 차 그래도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또 시트가 수동이에요. 전동 시트도 넣어줄 법도 한데 또 시트는 또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살짝 아쉽긴 한데, 그냥 뭐 어찌됐건 내부 1열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미니스럽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지 않을까 싶었어. 어때? 여자보기에? 대체로 효주 씨랑 많이 동감을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이게 또 여자 차주들이 되게 선호하는 차급이 있었잖아요. 그럼 차를 타면 일단은 이제 좀 되게 편하고 가볍게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선글라스를 반드시 껴야 될 것만 같고 모자로 이 자외선을 내 피부로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올 정도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맞아. 그것도 맞아.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죠. 지금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썬루프가 이게 이제 메쉬식으로 해서 햇빛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죠? 유리에는 반드시 썬팅을 좀 해야 맞아요. 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고 좀 됐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계속 이제 쏘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서는 선크림을 무조건 꼭 발라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1열의 특징은 이 정도인 것 같고, 2열로 넘어오게 되면 2열 앉아봤잖아요. 어땠어? 2열은 근데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공간감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층고도 높았고 앞에 공간도 주먹을 꽉 쥐고도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꽤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미니차 치고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83인 그 1열을 내 키에 맞췄을 때 이제 남이가 174인 남이가 뒤에 앉았을 때 이제 모습인데 레그룸 자체는 그렇다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니라는 차를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하지만 의외로 헤드룸은 꽤 많이 남아. 맞아요. 이 정보가 얼마나 높은지 헤드룸 자체는 뭐 주먹 한 두세 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넓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열 공간에도 이제 컵홀더 두 개가 또 미니스럽게 들어가 있어. 원래는 보통 가운데에 이걸 내려서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바로 앞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미니스럽게 잘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도 역시나 둥글둥글하게 또 도 손잡이도 또 그렇게 해놔서 그냥 뭐 뒷모습도 참 미니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뒷자리에 또 아쉬운 거는 열선 시트가 빠져있는 것도 살짝 또 아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는 그냥 이 차의 크기에 맞게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팩은 가로는 안 될 것 같고 작은 여행 가방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장보는 그런 박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단 같은 경우도 또 엄청 깊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었을 때는 또 활용도 좋게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나름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니에서 불편했던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해소했다. 이 컨트리맨이라는 차를 가지고서는 많이 해소한 부분은 상당히 또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외부는 뭐 이 정도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이 차가 얼마만큼 또 그 미니의 원래 매력인 고카트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6년식 미니 컨트리맨 2.0D 올4 1세대 모델입니다. 1995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112마력, 토크는 27.5, 연비 13.6, 휠베이스 2595, 공차 중량 1415, 가격은 4,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면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2000cc의 BMW 차량들이 마력수가 대부분 150에서 180, 요즘에 나온 거는 190마력까지도 가는데 얘는 112마력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마력수가 왜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뽑았지? 라는 의아함이 들고, 물론 차 무게가 1400 정도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뭐 그렇게까지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운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생각보다 엔진음이 너무 크게 잘 들린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링 시에 그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40 중후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니까 한 50 후반 정도 나오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한 60 중반까지 나는 정도로 소음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뭐 미니니까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디젤 차를 오랫동안 끈 저로서도 소음 자체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크게 들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가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나름 또 그 일상 영역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느낌 자체가 가볍게 치고 나간다는 아니고 약간 뒤에서 쭉 밀어준다라는 힘있게 민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형태라서 조금 뭐랄까 좀 의외였어. 이 차가 되게 가볍게 나가거나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거는 좀 의외였다라는 거. 어땠어? 첫 느낌? 근데 진짜 미니는 외관이랑 그 실내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귀여운데 애가 막상 시동에 걸린 다음부터는 드렁드렁하는 느낌으로 약간 저는 약간 앞면이 왕눈이 개구리가 됐거든요. 근데 왕눈이 개구리인데 잡고 봤더니 황소 개구리인 느낌. 애가 옹골찬 느낌. 그래서 차 자체가 하체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묵직함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전면 시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SUV니까 나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좁은 형태예요. 세단으로 생각하면은 세단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UV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좁은 약간 그런 전면 시야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 크기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보이는 면적도 좀 확실히 작아요. 그렇다고 이게 광각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사각지대가 좀 보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3시리즈 탔을 때 얘기했던
그 사이드 미러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차 자체도 좀 사이드 미러에 대한 답답함은 조금 있는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그 룸미러 자체는 작은데 또 의외로 후방 시야가 답답하진 않아요. 또 차가 이게 뭐 쿠페형으로 깎여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서 있는 형태다 보니까 후방 시야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화질은 약간 중상 정도?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게 또 주차하거나 우리가 뭐 후진할 때에 대한 서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계기판 시야 같은 경우는 이게 계기판이 이제 그 중앙에 있고 이제 서브 계기판식으로 해서 이 원래 있던 계기판 위치에는 이제 RPM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작게 전자식으로 속도계가 있는데, 사실 전자식으로 속도계가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뭐 보이는 RPM기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RPM기를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이게 또 변속기가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요 속도계만 봤을 때는 무리는 없는데, 미니스럼의 익살스러움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에 표시해둔 거는 좋기는 하지만 활용도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내 속도계를 보려고 하면은 눈을 어찌됐건 이 가운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 옮기는 이게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편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익살스러움과 귀여움은 좋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많이 좋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나는 미니라서 되게 가벼울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그렇죠. 여자 차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차니까.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무거워. 그래서 10을 담력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5 정도? 그 정도로 좀 무거움이 좀 있고,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나름 그래도 핸들의 담력 자체는 좀 무겁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의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립감 같은 경우는 림의 두께는 너무나도 좋아요. 남자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잡았을 때에도 전혀 무리 없이 림의 두께는 괜찮은데, 하지만 이 가죽에 대한 질감이 이게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우레탄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손에 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좀 나름 괜찮긴 한데,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은 약간 미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핸들 좀 잡아보시고 조금 미끄럽다 하시면은 핸들 커버를 좀 씌워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서스펜션 자체가 좀 탄탄해요. 좀 꽉 잡아주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미니 차량들보다는 얘가 좀 더 말랑말랑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세단이나 특히 국산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 차를 타면 야, 서스펜션 엄청 딱딱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탄탄한 느낌이라서 약간 차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뭐 피곤하거나 불편하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또 의외로 방지턱을 넘어갈 때에 대해서 느낌이 그렇게까지 불쾌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탄탄하다 보니까 미니가 갖고 있던 고카트 같은 매력은 어느 정도는 그대로 좀 갖고 왔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돈다라는 거는 좀 괜찮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차가 아까 우리가 핸들 얘기할 때 좀 빼먹었던 건데, 이 차가 일반 차가 한 2바퀴 반 정도 돌리면은 이제 다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 반경이 좀 작아.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 그래서 역시 얘기했던 고카트적인 약간 차를 좀 재미나게 몰 때 이 핸들이 좀 작으면 훨씬 더 이 코너나 이런 데 돌기 좋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얘도 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옆에서 타기에는? 옆에서 타보니까 진짜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아니 조금해서 좀 얇게 써서 그런 건지 진동 방음은 되게 괜찮거든요. 진동이 세면서 애가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강한 힘이 또 느껴져요. 타면서 약간 피곤해지는데? 피곤해? 미니를 좋아하는 여자 차주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모는 재미는 있는데 조금 그 뒷좌석에 앉은 분이 많이 피곤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점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알고는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는 피로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좀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거 탈 때 운전자는 재밌을지 모를지언정 옆에 조수석에 탔던 사람이나 동승자는 조금 많이
좀 피곤하고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운전자는 고카트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언정 옆에 동승자는 이 소음과 진동에서 오는 피로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패밀리카로서 좀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한번 타보고서는 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좀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차가 BMW가 늘 항상 잘하듯이 시트에 대한 홀딩력은 상당히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트에 대한 홀딩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쿠션감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면서 좀 푹신함도 좀 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부분, 또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는 이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피로도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스펙상으로 마력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줬었는데, 막상 100km 급가속을 해보니까 가볍게 빠르게 나간다는 아니고, 아까 우리가 첫 느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좀 꾸준하게 쭉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100km까지는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고속 운전에서 이제 좀 더 높게 150, 160 이렇게 올렸을 때에 대한 답답함, 이런 마력에 대한 한계는 또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내부 알아볼 때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은 없다라고 했지만, 이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DS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포츠 모드 그 식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드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변경했을 때 또 나가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모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특징인데, 어찌됐건 100km 급가속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가 브레이킹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서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고 서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영역에서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전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어? 100km 급가속? 근데 진짜 힘이 이렇게 애가 중간에 힘들어요 껄떡껄떡 잠깐에 이렇게 멈춰갈 게 하면서 잠깐 꿀렁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밀어준 느낌인데, 그러니까 뒤에 큰 삼촌 한 명이 그렇게 큰 오빠가 이렇게 세게 밀어주는 느낌은 드는데, 큰 오빠가 챔피언은 아닌 거지. 그렇지. 마력 자체에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탈수록 왜 혼자 몰 때 차 모는 재미가 있는 차라는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좀 나는 좀 마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더 운전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건 D 말고 SD도 있어요. 고성능 버전의 SD도 있으니까 그걸로 또 선택하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좀 달리는 맛에 대한 이 상쇄되는 부분들, 없어지는 부분들을 더 좀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이 차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제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외부 내부에 대한 디자인이 정말 미니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기는 커졌지만 그래도 고카트의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는 또 나름 운전자로서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느끼기에 나름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BMW의 디젤 차 같은 경우는 항상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차가 공인 연비가 지금 13.6인데 한 13 내외 정도 나와요. 실제로 시내랑 고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근데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생각하기 그렇죠, 나름이죠. 좀 나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장점으로 좀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좀 많은 피로도를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좀 운전을 하면서 재미는 있지만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머리가 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은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그 다음에 시트를 수동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분명한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내부 알아볼 때 얘기했던 이 썬루프가 메쉬 타입으로 이 천을 해놓은 것도 어찌됐건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오늘 이 차? 근데 진짜 외부는 정말 부정 못할 정도로 너무 컴팩트하고 귀여워요. 딱 타려고 문을 딱 열자마자 앞에 보이는 센터펜시아나 인포테인먼트의 그런 미니한 그런 감성에 너무 귀엽다 하면서 이제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차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그 매력을 약간 상쇄시킬 정도의 거친 느낌은 야, 이게 아무리 타는 차가 재미가 있고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좀 진동을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진동이 강하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가솔린 차량 미니의 이제 미니 쿠퍼의 가솔린 차량도 한번 잘 섭외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타볼게요. 그래서 과연 가솔린 차량은 또 어떤 느낌을 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도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도TV와 함께 즐거운 시즌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